마스크 절대 빼지 마, 빼면 안 돼. 네, 오늘 1, 2학년 초등학생들 학교에 보내신 부모님들 아마 이런 얘기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드디어 등교 개학이 시작이 됐죠. 네. 오늘 SNS를 보니까 많은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아이의 등굣길을 찍은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아마 그중에 한 명이 저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특히 초등학교 1학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처음으로 학교 교문을 들어간 곳인데요. 네. 오늘부터 이제 2차 등교 개학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국의 고등학교 2학년들, 중학교 3학년생,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생까지 네. 약 237만 명이 개학을 했습니다. 예, 특히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처음으로 학교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설렜을까요? 네. 부모들 입장에서도 감동이었을 것 같은데 네. 아이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오늘은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팻말을 선생님들이 들고 아이들을 맞이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하지만 마냥 설레기만 한 건 아닙니다. 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또 크게 확산이 되면서 걱정이 많은데요. 우리 아이들 언제쯤이면 마음 편하게 학교 가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날이 빨리 오려면 우리 어른들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 모두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학교 잘 다녀와 이런 얘기 대신에 마스크 빼지 마 이런 말을 몇 번이나 해야 하는 이 예. 안타까운 상황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걱정스러운 말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좋은 말, 나쁜 말, 화나는 말, 따뜻한 말, 어이없는 말, 세상의 모든 말들이 모이는 여기는 김민정, 정수영, 쌍두마차가 이끄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늘도 함께 달려주실 거죠? 오케이? 오케이.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후회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만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태양처럼 빛이 나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은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에 볼 수 있게 날아줘 멀리 꺾여버린 꽃처럼 아플 때도 쓰러진 나무처럼 초라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심장의 소리를 느껴봐 힘겹게 접어놓았던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봄처럼 아름다운 그대여 이 세상이 차갑게 등을 보여도 눈부신 사랑아 난 너를 사랑해
네,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로 5월 27일 오늘 오후 KNN입니다. 첫 문을 열어봤습니다. 네. 자, 오늘 수요일인데 네. 한 주 중간이잖아요. 네. 사실 저는 수요일쯤 되면 좀 많이 지치기도 하는데 오늘은 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지네요. 네, 오랜만에 그렇죠. 저희 아이 이제 오늘 첫 등교 개학을 하느라 네. 아침에 괜히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걱정되죠. 또 좀 설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도 좀 일찍 깨고 저도 일찍 일어났더니 하루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학교 가는 네. 거잖아요. 사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이다 보니까 네. 처음으로 오늘 네. 그 전에 이제 잠깐 한번 갔다 온 것이고 입학식 없이 오늘 첫 등교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되게 신나야 할 등교길인데 네. 조금은 좀 걱정이 앞선 맞습니다. 등교길이 돼서 네. 어른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죠. 네. 저도 사실 아쉽죠. 들어가면서 마스크 절대 빼면 안 되고 그리고 손 자꾸 얼굴에 갖고 가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네.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하굣길에 보니까 뭐 모든 아이들이 마스크 잘 착용하고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서 내려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도 잘 하시겠죠. 네, 그래서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걱정보다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잘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네. 저희 아들과 이제 손을 잡고 집에 하굣길에 걸어오는데 갑자기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그림을 크게 그려야 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미술 수업 같은 게 있었나 선생님께서 그림을 좀 큼직큼직하게 그리란 얘기였나 이랬더니 그게 아니라 엄마 멀리 보고 꿈을 크게 갖고 네. 큰 그림을 그리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대요. 네, 그래서 네. 그 얘기 듣는데 초등학교 1학년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굉장히 신기하기도 했는데 어. 어쨌든 오늘 뭐 등교 개학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 네. 중학교 3학년들,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생까지 또다시 이제 개학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한테 큰 그림을 그리라는데 그 말을 잘 이해했을까요? 이해를 한 것 같은데요. 아.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저희도 큰 그림을 또 그려봐야죠. 그럼요. 예. 네, 오늘 오케이 저희가 큰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샵 1057번으로 여러분들은 어디서 저희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지 문자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8755번님이 민정님 아들 너무 귀엽겠어요. 얼마나 귀여울까요 하셨는데 네, 딱 귀여운 거는 한 30분 정도 붙어 있을 때. 예. 둘째라서 좀 엄마를 좀 닮았겠네요. 글쎄요. 네, 아들이다 보니까 네. 근데 뭐 엄마를 닮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근데 요즘 한참 말을 좀 안 듣기 시작하는 때가 온 것 같더라고요. 네. 8149번님께서 출석합니다. 오케이. 초등 2학년 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 여친 생겨서 오늘부터 어머. 1일이라고 하네요. 세상에. 야, 이거는 뭐 개학과 함께 여친을 네. 또 만들어서 요즘은 뭐 유치원생들부터도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니까요. 네네. 야, 어떤 느낌일까요? 아들이나 딸이 여친이 생기고 남친이 생겼다란 말을 들었을 때. 네,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이면 네.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 지금은 이렇게 손잡고 학교를 안 하지만 원래는 친구들끼리 1학년들은 특히나 네. 이렇게 손 잡고 같이 학교길 걸어 내려오거든요. 네, 네, 근데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볼 수는 없었는데 굉장히 귀여울 것 같습니다. 네. 초등학교 저학년, 그러니까 1, 2학년 정도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애기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네. 예, 한 3학년 이상 돼야 네. 좀 그렇더라고요. 사실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여자친구, 남자친구 얘기하면 그냥 마냥 귀여울 수 있는데 네, 이제 네.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돼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이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리는 그런 걱정되죠. 느낌이 들죠. 그렇죠. 네. 어제 저희 오케이가 첫 방송을 하고 네. 난 뒤에 네. 가장 많은 문자가 왔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그 나름 스태프들끼리 자축을 했었는데 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렇죠. 예. 네. 더 그 문자를 많이 받고 더 많은 것들을 소개해드리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네. 열심히 할게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저희가 또 선물도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샵 1057번으로 여러분들 어디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지 문자도 좀 보내주시고 네. 저희와 전화데이트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데이트 신청한다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첨을 통해서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머맨착
이벤트 찹찹 현풍 닭 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네, 그리고 디자인계의 신화 앨런 플랜처의 국내 최초 회고전 웰컴 투 마이 스튜디오 전시회 티켓도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 6월 21일 일요일까지 부산 시민회관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전시회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57번으로 전시회 이렇게 남겨주시면 네. 바로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 반가운 축제 소식이 하나 더 들어와 있는데 네. 새롭게 티켓이 더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네. 내일부터 백스코에서 열리는 2020 코리아 캠핑카 쇼가 이제 열리는데 네. 이 티켓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광고 뒤에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거든요. 계속해서 좀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오후 KNN입니다. 1부는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함께합니다. 신도시를 꿈꿨던 초심, 쾌적하게 만들겠다는 결심, 1차에 이은 자부심. 6월 사송 더샵 대시양 프리미엄 시즌2가 펼쳐집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시티의 중심, 사송 더샵 대시양 2차. 055-366-4040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네, 오케이. 광고 듣고 왔습니다. 지금 네. 시각 4시 17분 지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0 코리아 캠핑카 쇼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바로 네.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이런 정보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지요. 그렇죠. 네. 어떤 행사인지 자세히 좀 알아보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문자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네. 캠핑카 쇼 티켓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원하시는 분은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면서 캠핑 티켓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바로 연결을 해보죠. 네. 한국 레저 자동차 산업협회 권민재 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민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 지금 4시가 좀 넘은 시간이잖아요. 보통 이 네네. 시간대에는 뭘 하세요? 저희는 뭐 캠핑카 제조를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네. 일을 할 시간이고 네. 오늘은 이제 내일 전시가 있으니까 네. 전시 준비에 다들 전시장에서 바쁘십니다. 아, 네. 네. 오랜만에 이 백스코에서 열리는 큰 또 행사인데 네. 잠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그 코리아 캠핑카 쇼는 작년에 첫 회로 개최가 됐었고요. 네.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제 캠핑카만 열리는 단독 쇼로 개최가 됐는데 네. 첫 회부터 이제 부산에서 백스코에서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네. 굉장히 또 인기가 있었고 또 관심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올해 두 번째도 백스코에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예. 요즘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행 가고 싶어도 사람 많은 곳은 좀 피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그냥 아예 차를 끌고 외곽으로 캠핑 가자 뭐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네네. 이번 행사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계실까요? 오늘 오전 상황에 벌써 뭐 사전 예약이 그 참가 예약이 15,000명이 넘었다라고 저희가 봤었고요. 그래요? 네. 네. 네, 굉장히 또 부산 백스코에서도 오랜만에 열리는 행사이기도 하고 네네. 또 저희도 사실 올해 처음 이렇게 큰 행사를 개최하는 거라서 네. 저희도 굉장히 기대가 크고 또 그 참관하러 오시겠다는 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네. 아니 코로나 때문에 좀 네. 사람들이 많이 안 오면 어떠지 이렇게 걱정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또 뭐 방역에 관련된 대책도 많이 세우고 했는데 네. 의외로 음. 또 이런 쇼나 이런 것들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만큼 요즘 캠핑카의 매력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보니까 캠핑카 네. 한번 직접 음. 구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선배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예. 캠핑카의 매력이라면 어떤 것들 있을까요? 뭐 지금 같을 때도 이제 뭐 사회적으로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고 네. 또 지자체마다 이제 온컨택 관광이라고 해서 그 조금 거리를 두고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찾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방법에서 가장 좋은 게 또 캠핑카 여행이기도 합니다. 네네. 뭐 안전하고 굉장히 쾌적하게 우리 가족만 네. 이렇게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 상품이라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캠핑카라는 게 네. 조금 비싸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또 캠핑카라는 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좀 생소한 어떤 차이기도 네네. 하고. 네. 네. 어때요? 좀 예전보다는 많이 싸졌습니까? 가격은 많이 싸졌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뭐 다양한 차종들이 나옵니다. 뭐
모든 장비가 다 갖춰진 풀사이즈 캠핑카도 있는 반면에 네. 뭐 아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차박이라고 하죠. 네. 뭐 차에서 잠을 자고 간단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차들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처음 시작할 수가 있어서 요즘 네.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안에 장비가 어느 정도 채워지냐에 따라서 사실 규모라든지 금액대라든지 네. 이런 게 달라질 텐데 가장 네.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장비들이라면 어떤 것들을 들 수가 있을까요? 차박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면 이제 겨울철이나 야간에는 추우니까 네. 히터가 있어야겠죠. 아. 무시동 히터. 차량에 시동을 걸지 않고도 히터를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장비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고요. 네네. 그다음 차가에서 편안하게 좀 누워서 앉아서 잘 수는 없으니까요. 누워서 잘 수 있게끔 평탄화 작업이라고 하죠. 침대로 변환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거로 거기만 갖추게 되면 네. 뭐 몇백만 원 선에서 시작할 수 있는. 네. 네. 사실 요즘에는 그 차 캠핑카로 쓰려고 개조도 네네. 많이 하시던데. 네, 이제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예. 튜닝이 굉장히 좀 자유로워졌고 예전에는 이제 승합 자동차만 캠핑카로 바꿀 수 있었는데 네. 올해부터는 뭐 경차에서 화물차로도 캠핑카로 바꿀 수 있고 밴형 차량에서도 그 캠핑카로 갈 수도 있고 네. 경차에서도 캠핑카로 갈 수 있어서 지금은 또 경차 캠핑카가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예. 그 캠핑카 쇼 이제 내일부터 열리는데 네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코로나에서 안심할 수 없잖아요. 특히 또 네네.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실 거고 네네. 나름의 예방 준비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또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입장에서부터 굉장히 여러 단계의 방역 절차를 거쳐서 입장을 하시게 되고요. 또 네. 입장을 하시더라도 비닐 장갑을 낀다거나 마스크나 전면 페이스 마스크를 하시게 되고 네. 또 차량에 오를 때마다 저희가 시간별로 계속 소독을 하고 진행을 하고 네. 그 업체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동선 관리도 또 전시장 배치도 굉장히 거리를 둬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요. 네. 그래서 다소 불편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상황에서도 이 전시를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이 정도 불편은 충분히 감수해 주시리라 믿고 네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마 지금 저희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네네. 뭐 일정도 한번 정리해 주시고 저희 청취자분들께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저희가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간 전시가 개최됩니다. 네. 백스포 1관 1홀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네. 저희 전시에는 그 반려동물도 함께 입장이 가능하고 아, 또 네. 바로 옆에서 펫쇼도 열리고 있으니까 아, 네. 예. 예,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오시면 굉장히 다양한 차종을 보실 수 있고 또 부산에서 흔치 않게 열리는 기회니까 네. 이 기회 놓치지 말고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국레저자동차산업협회 권민재 회장과 말씀 나눠봤는데요. 네. 캠핑카 좀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미리 가서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시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코리아 캠핑카쇼 원하시는 분들 네. 저희가 티켓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한번 가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57번으로 티켓 원한다고 캠핑 티켓 원한다고 문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만 그 티켓 받으실 분들은 저희 KNN 로비로 오셔서 직접 티켓을 받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네. 여러분들 그 100% 이동하시는 그 일정 중에 네.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티켓 받으시고 가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네, 그렇죠. 차로 한 3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네. 예. 저희 로비 1층에 네. 성함과 그 전화번호 그렇죠. 알려주시면 네. 티켓을 드릴 거예요. 지금 저희 뭐 문자로 네. 티켓 원한다 하시는 분들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샵 1057번으로 계속해서 문자 받겠습니다. 그리고 티켓 받으실 분들 저희가 2부에 저희가 번호 발표할 테니까요. 네. 여러분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신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캠핑과 좀 어울릴 만한 노래 들어볼까요? 조관우의 하늘, 바다, 나무 그리고 별의 이야기.
됐지. 그곳엔 어느 별도 살 수 없어 떠나버렸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지친 하루의 시간 행복을 드려요. 유익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달콤한 음악 신나는 시간 함께해요. 오늘 오후 KNM입니다. 오케이. 네, 시사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해봤더니 요즘 뉴스를 굉장히 열심히 보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이제 뉴스 간간히 하는데 네. 좀 까먹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KNN 김다롬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의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OK 앵수 앵하 김다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 이 시간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데 여러분들 KNN 김다롬 아나운서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도 좀 남겨주시고요. 저희 중간에 퀴즈 나가니까 퀴즈 정답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샵 1057번 문자 열어두고 첫 번째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경북 경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요.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승용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네. 경주 경찰서에 따르면 승용차가 모퉁이를 돌면서 앞서가던 자전거를 덮친 건데요. 다친 A군의 가족은 사고를 낸 승용차가 인근 놀이터에서 200m가량 쫓아와서 일부러 낸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A군이 초등학생인 운전자의 자녀와 다투었기 때문인데요. 경찰 관계자는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이나 고의성 등은 조사를 통해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요즘 실시간 검색어에 아직까지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죠. 경주 네. 스쿨존 사고.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두 MC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 영상 봤거든요. 네네. 사실 좀 굉장히 놀랬습니다. 처음에는. 네, 저도요. 네. 아, 근데 이게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됐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일단은 뭐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 피해 학생이 5살 된 운전자의 아이를 때리고 네. 그냥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는 것을 차량으로 네. 이제 쫓아왔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고의성을 두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영상을 보면서. 네. 근데 일단 사고가 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조금 더 움직인 모습에서 뭐 살인 미수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또 어떤 분들은 그 상황에서 핸들을 이렇게 꺾는 장면이 찍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고의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그렇고 네. 어쩌면 실수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급한 네. 마음에 아이를 이제 쫓아오다가 코너링을 하다가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수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보니까 가해자와는 뭐 별다른 얘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죠. 네, 뭐 사실이 밝혀지는 대로요. 네.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사를 해서 뭐 결과는 나오겠지만 네. 어찌됐든 얘들 싸움인데 물론 자기 아들이 누구한테 맞고 오면 기분 나쁘죠. 네.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초등학생 애를 차로 이렇게 쫓아가서 그리고 저는 그 장면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어쨌든 사고가 나고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피해 학생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네. 자전거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장면. 네. 그래서 피해 학생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던 분들이 119에 신고도 하고 네. 뭐 학생에게 괜찮은지 안전을 물어보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어른으로서 사실 이런 모습은 좀 아니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네. 예. 참고로 스쿨존의 제한 속도 다들 알고 계시겠죠? 그럼요. 네. 네. 몇 킬로미터? 시속 30km. 30km. 네, 예. 이하로. 꼭 지켜주세요. 네. 뭐 최근에는 보니까 20km로 좀 뭐 내려야 된다 이런 말들도 있던데. 네. 예. 네, 사실 지금 뭐 민식이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네.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정확하게 밝혀져야 되는 부분들 밝혀져야 되고 네. 그리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 또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네. 어른다운 행동합시다. 그러니까요. 네. 네. 4963번님 이제는 김다롬 아나운서보다 앵하 아나운서로 부르는 게 더 친근하게 느껴지네요 하시면서 응원의 메시지 주셨는데 이제 두 번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좀 황당한 소식입니다. 인도에서요, 아내가 잠든 방에 코브라를 풀어서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아이고야. 이 남성은 이혼하며
왜냐하면 처가에서 받은 신부 지참금을 반환해야 하기에 이런 범행을 선택했다고 경찰에 시인한 건데요. 네. 결국 여성의 부모가 딸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남편이 뱀을 다루는 동영상을 이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서 시청을 하고요. 또 뱀 판매상을 또 친구로부터 실제 어떻게 다루는지도 배웠다고 또 시인을 한 건데요. 남편이 다른 여성과 결혼하고 싶어 했다면서 처가에서 받은 98개 금화와 50만 루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816만 원을 반환하기 싫었다고 합니다. 네, 아무리 돈을 갚기 싫어도요. 부인을 죽이는 건 너무 생각이 좀 짧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뱀 꿈은 꿔봤는데 그러니까요. 야, 뱀을 틀어서 네. 이건 진짜 야, 결국은 본인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인정하려니 어떤 그 금전적인 부분들을 지불을 해야 되니까. 네. 아, 이건 마땅히 그냥 돈을 지불했으면 될 일인데 사람의 목숨까지 이렇게 네. 한다는 게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마 모든 사람들의 상식에서 이해가 안 될 것 그렇겠죠. 같은데요. 네. 네. 계획 범죄일 텐데 그러네요. 야, 이 계획을 짜도 정말 특이하게 짰네. 그 동영상을 보고 네. 코브라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까지 공부를 또 했다고 하니까. 아, 진짜로요? 네네. 야, 심하다. 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황당한 소식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앵수타 퀴즈가 있죠. 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뉴스 잘 들으시고요. 퀴즈 정답까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산 금정구에 이것을 즐길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 개관했다고 합니다. 일명 보드랑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이 보드랑은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이것을 즐길 수 있는 체험 및 교육 공간이라고 합니다. 정보산업진흥원과 금정구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것 체험 교육, 가족 이것 대회,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여러 명이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진행하는 게임인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젠가, 부루마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보드게임, 2번 진실게임.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퀴즈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3부에 발표를 합니다. 야, 이거 우리 대학교 때 많이 유행했었는데. 저는 어릴 때도 부르마블은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네, 저 부름- 지금도 좋아해요. 부루마블은 지금도 네. 아들하고 해요, 저는. 그러니까요. 네. 네. 저희는 얼마나 젠가. 재밌는지. 네. 그 돈이 다 내 돈이었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생각을 그 하죠. 호텔이 다 내 네. 호텔이고 이러면서. 아, 모두가 같은 마음이군요, 역시. 네.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네. 금정구에 이것을 즐길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 개관을 했다고 합니다. 네, 무엇일까요? 1번 보드게임, 2번 진실게임, 샵 1057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5868번님께서 신청곡을 남겨주셨어요. 이루의 까만 안경. 까만 안경을 써요. 아주 까만 밤인데 말이죠. 앞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울고 싶을 뿐이죠. 한 여자가 떠나요. 너무나 사랑했었죠. 그래요, 내 여자예요. 내 가슴 속에서 울고 있는 여자 사랑해요. 나도 울고 있어요. 난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차라리 죽고만 싶어요. 미안해요. 잘해 주지 못한 나지만 이별까지도 사랑할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되어 주세요.
사랑했었죠. 그래요 내 여자예요. 내 가슴 속에서 울고 있는 여자 사랑해요. 나도 울고 있어요. 난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차라리 죽고만 싶어요. 미안해요. 잘해 주지 못한 나지만 이별까지도 사랑할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되어 주세요. 사랑해요. 나도 울고 있어요. 난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차라리 죽고만 싶어요. 미안해요. 잘해 주지 못한 나지만 이별까지도 사랑할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되어 주세요. 제발요. 네, 5868번님이 신청한 이루의 까만 안경 듣고 왔습니다. 네. 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 문자들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네. 보드 게임과 관련된 추억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7025번님께서 일본 보드 게임이요 하면서 종류가 참 많더라고요. 고등학생, 대학생 딸이랑 한 번씩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재미가 있고 네. 머리를 쓰다 보니까 당도 땡겨서 간식 내기로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이게 단순히 그냥 재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순간순간 굉장히 빠른 판단들이 필요한 맞아요. 그런 네, 게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도 땡기죠. 그럼요. 네. 이거 잘못하다가는 자기 자신의 어떤 IQ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는 맞아. 것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4963번님, 저는 보드게임 중에서 네. 루미큐브 게임을 맞아요. 제일 좋아합니다. 옛날에 친구들이랑 같이 보드게임 카페에서 하던 기억이 나네요 하셨는데 네. 맞아요. 이런 보드게임 카페가 있어가지고 또 친구들끼리 몰려다녔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네. 3891번님께서 1번 보드게임이요 하시면서 젠가, 브루마블, 그리고 러시아워, 테트리스, 할리갈리 등등 많이 네. 있어요. 네. 예. 야, 러시아워. 예, 해봤죠. 저는 할리갈리 해봤는데 할리갈리. 네. 예. 손등이 아주 남아돌지 않았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 올려주셨는데 4326번님은 보드게임요. 부루마블 하러 아이 데리고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하셨는데 네. 네, 금정구에 이것을 즐길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 개관한다는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9422번님 이제 다로맨커님 OK 고정 mem버 되셨네요. 대환영입니다 하셨는데 처음부터 네. 고정이었어요. 아니, 네. 저희 OK 고정이었고요. 언제 손주 데리고 게임장 한번 다녀와야겠다고 오늘도 아유, 멋지게 좋네요. OK라고 하셨습니다. 네.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맞아요. 기껏해야 TV 보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네. TV를 약간 좀 멀리 하시고 이런 보드게임 가지고 함께 하시면 웃을 수도 있고 네. 또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이 조금 크다 보니까 너무 어릴 때는 사실 보드게임 하려고 해도 그렇죠. 네, 수준에 안 맞아가지고 네. 못하겠더라고요. 네. 첫째랑 둘째랑 저희는 터울이 좀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조금 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부모님과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네. 뭐 휴대전화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재밌어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가족끼리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592번님이 가족들과 보드게임 종종 하는데 이런 것도 있네요. 코로나 빨리 끝나고 마음 편하게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면서 아들이고 딸인데 네. 괜히 이기려고. 승부욕이 발동돼가지고 맞아요. 저는 처음에는 많이 져줬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는 애가 맞아요. 제가 그냥 못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거기서 승부욕이 발동되더라고요. 그렇죠. 은근하게 기분 8010번님 나쁘죠. 그러셨어요. 보드게임 8살, 10살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면 승부욕이 활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다니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조금 아이들한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져주죠. 많이 져주는데 네. 평생
져줄까봐. 네. 자, 오늘 첫 번째 앵스타 퀴즈 정답은 1번 보드게임이었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을 저희가 3부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알아볼까요? 네, 부산 해양경찰서는 연안해역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범국민 구명조끼 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산 연안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무려 94%가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사망 실종한 것으로 집계가 된 것인데요. 네. 반면 구명조끼 착용 시 발생한 11건의 연안사고 중에 사망사고는 단 1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사망 원인이 개인 부주의 및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서 부산해경은 각 파출소에서 구명조끼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구명조끼가 필요한 낚시객 또는 레저객들은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에 방문하셔서 구명조끼 대여를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곧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여름이지만 해수욕장 개장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코로나 때문에 국내로 휴가 즐기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아마 부산도 많이 오실 것 그렇겠죠. 같아요. 네. 구명조끼 꼭 빌려 입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무료인 거죠? 네네, 무료입니다. 예. 아, 휴가철 또 다가온다 생각하니까 또 한편으로 사실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몰릴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그런 때일수록 개인 방역에는 더욱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 사고들 보니까요. 네. 진짜 구명조끼 안 입어서 맞아요. 네, 맞아요. 목숨을 잃거나 좀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네. 많더라고요. 예. 구명조끼 꼭 필요합니다. 네. 예. 그리고 저는 아예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네. 늘 조심하거든요. 구명조끼 착용도 굉장히 잘하고. 네. 근데 네. 수영을 좀 할 줄 안다 하시는 분들이 네. 보면 방심하시고 네. 맞습니다. 네, 구명조끼 착용 안 하시고 이게 좀 이런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입으면 좀 갑갑하거든요. 네, 네. 예. 근데 절대 벗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구명조끼 착용 꼭 기억을 하시고요. 뭐 대여도 된다고 하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음. 네. 다음은 앵스타 퀴즈 두 번째. 네, 네. 이번 퀴즈는요. 일부에서 전화 연결하셨던 거 들으신 분들 네. 바로 맞추실 것 같습니다. 한국 레저 자동차 산업협회가 주최하고 백스코가 주최하는 2020 코리아 이것카 쇼가 28일부터 부산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것카 쇼에는 카라반 트레일러, 또 이건 용품, 액세서리 및 부품 등 38개 업체가 390개 부스를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최신 트렌드의 카라반, 또 기동성과 실용성을 두루 갖춘 이것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야영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요. 텐트 혹은 간단한 임시 건물에서 야외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관심이 더욱더 커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캠퍼스 커플, 2번 캠핑. 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역시 샵 1057번으로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롬 씨는 이거 해봤어요? 네, 아마 네, 해봐가지고 한번 보기에 넣어봤어요. 네. 아니. 어느 거? 1번, 둘 2번? 다 해봤어요? 한번 맞춰보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김다롬 아나운서가 1번을 해봤을까요? 2번을 해봤을까요? 여러분? 본격 네. 추리 문자. 네. 아직 컴퍼니 커플은 아닌 거죠? 절대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오늘 1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전화 연결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가 티켓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퀴즈 정답 올려주시면서 혹시라도 이것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티켓 원한다고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지금 작가가 네. 그 당첨되신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를 드릴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면 네. 이 센텀시티에 있는 저희 KNN 방송국으로 오셔야 됩니다. 네, 1층 네. 로비로요. 네. 창원에 KNN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백스코 바로 옆에 있는 네. 센텀에 있는 KNN 방송국 1층 로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요일까지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네. 여러분들 관람하러 가실 때 저희 쪽에 들리셔가지고 티켓 받으셔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234번님이 차박 가보고 싶다고 앞서 저희가 왜 전화 연결했을 때 네네. 이거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7842번님이 노후에 아내분이랑 캠핑카로 여행 다니고 싶은데 금액 때문에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많이 저렴해졌다고 합니다. 저희가 다양해지고. 전해드렸죠. 네. 예, 그러면서 제가 또 퀴즈 정답 살짝 흘려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네. 알고 계시죠? 예.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고요. 김다롬 아나운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분 뉴스 안 하나요? 아, 그렇네요. 네, 네. 예, 오늘 그냥 보내드릴 뻔했네요. 섭섭할 큰일 나요. 지금 팬이 지금 증가하고 그렇네요. 있는데 큰일 네, 납니다. 알겠습니다. 1분 뉴스 바로 시작할게요. 네.
경기 부천시 소재한 쿠팡 물류센터 근무자들과 그 지인 가족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수도권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23일부터 26일까지 다 나흘 만에 근무자 11명이 확진된 건데요. 파생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족과 지인 등을 합하면 관련 확진자는 14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서울 광서구는 쿠팡 부천 물류센터 근무자인 30대 여성이 26일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은평 성모병원 격리병상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제기한 배우설에 대해 이 할머니의 수양딸인 오만한 생각이라면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수양딸 광모 씨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에서 김 씨를 향해 어떤 생각으로 어머님의 주변에는 어머님의 생각을 정리해 줄 만한 사람조차 없다고 오만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라면서 불쾌한 심경을 토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만. 네. 오늘은 네. 그거 같았어요. 빨리 감기. 아니 그래도 다 들렸어요. 네, 오늘 좀 빨리 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빨리 감기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네. 아, 그냥 보내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연습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고마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네. 네, 김다롬 아나운서와 함께 앵수다 진행을 해봤고요. 네. 여러분들 지금 퀴즈 정답 계속 올려주고 계시는데 글쎄요. 많은 분들 티켓도 원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네. 티켓 받으실 분들은 개별로 문자를 드릴 텐데 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퀴즈 정답 주실 때 따로 티켓도 원한다고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8010번님께서 아이들도 마음껏 뛰어놀고 자연과 함께라서 참 이게 좋다고. 네. 예, 그러네요. 그러면서 불멍이 제일 좋다 하셨는데 그렇죠. 네. 불멍이 뭐예요? 이렇게 불 펴놓고 멍 때리는 거. 아, 네. 그걸 불멍이라고 하는 네, 거예요? 네. 야. 아, 너무 좋죠, 사실은. 네, 네. 이것 때문에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네. 이게 참 좋은데 밖에 나가면은 네.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씻는 것도 그렇고. 네. 그리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벌레가 너무 싫은데 3891번님도 네.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벌레가 싫어서 아직 못 가봤다고. 저도 아직 별로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이 도시에 살다 보니까 벌레를 네. 곤충을 어디 가야 볼 수 있는 맞아요. 네. 전시회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좀 밖에 나가서 곤충을 좀 직접 잡아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는 그런 좀 체험을 좀 해주고 싶은데 네. 요거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2234번님께서 제가 벌써 마음은 캠핑 중이라고 네. 다롬 아나운서 잘한다고 응원의 네. 메시지 주셨는데 가시기 전에 제가 응원의 메시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음악 한 곡 들을게요. 네. 허밍 어반 스테레오의 하와이안 커플. 귀여워 귀여워 웃을 때 귀여워 너무 귀여운 나만의 연인 그대 멋있어 멋있어 너무 멋있어서 가슴이 콩닥콩닥
목소리가 우리 고정시켜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오후는 지친 하루의 일상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쾌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시간 낭만도 추억도 기억나게 하는 음악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이제 3부 시작을 합니다. 네. 앞서 두 번째 앵수 퀴즈, 네. 예, 캠핑이었는데요. 캠핑과 관련해서 정말 하고 싶은데 여의치가 않아서 못한다는 문자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그러네요. 네. 네. 여러 가지로 사실 캠핑이라는 게 좀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되고 네.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야지 가능한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3602번님께서 아이들이 좋아해서 자주 가고 싶은데 신랑이 워낙 바빠서 예, 자주 못 가서 아이들한테 미안하긴 해요. 서우야 6월엔 꼭 엄마 아빠랑 캠핑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예. 1532번님 정답은 캠핑이고요. 마스크 벗고 캠핑 떠나고 싶네요. 캠핑 아, 가서 진짜. 먹는 음식 더 네. 맛있죠 하셨는데 참 그래요. 그렇죠. 네.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해먹는 음식 네. 뭐 하다못해 김밥 한 줄 먹어도 밖에서 먹으면 맛있어요. 자연을 벗삼아서 먹으면 확실히 맛있는데 캠핑 가서는 그래도 고기 구워 먹어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고기 굽는 것도 참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되게 맛있게 이렇게 구워진 그릴에 구워진 고기들 생각하다가 네. 그거 이렇게 딱 하면은 불이 갑자기 튀어 올라와가지고 기름 때문에 네, 맞아요. 까맣게 그을리고 네네, 맞아요. 그런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2592번님 주말에 가족들과 캠핑 가고 싶네요. 이젠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 캠핑 가기 너무 좋죠. 불멍도 해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네. 네. 아 다롬 아나운서 나갔는데 네. 9208번님께서 다롬 아나운서 발음 지기네예. 내는 살 발음이 안 돼가 고민인데 참나 하는데. 이 살 발음이 혹시 쌀 발음이 안 되는 그렇겠죠. 거겠죠. 경상도 분들 중에서 쌀 네. 발음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죠. 근데 네. 쌀 하면은 쌀이라고 발음을 하시는데 네. 이게 이제 대화를 할 때 안 되시더라고요 네, 보면. 맞아요. 음. 저희 부모님도 아,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네. 많은 분들 정답 주셨는데 3733번님이 네. 정답은 2번 캠핑 내일부터 시작인 거죠?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가 1부에서 전화 연결했었습니다. 음. 네. 내일부터 이제 백스코에서 개최가 되는데 네. 혹시라도 티켓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에게 샵 1057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자 발표할까요? 네. 1번 보드게임 정답자는 7025번님, 2번 캠핑 맞히신 7615번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캠핑 티켓 네.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백스코에서 열리거든요. 네. 혹시 티켓 필요하신 분들 예, 캠핑 티켓이라고 올려주시면 저희 제작진들이 개별 문자를 드릴 겁니다. 네. 9208번님께서 네. 오행님, 오 누나. 오늘도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지에 저는 일 마치고 문자할게 하셨는데 네. 저희에게 오행님, 오 누나 이렇게 또 불러주시니까 네. 오케이 누나, 오케이 행님, 오행님, 오 누나 이것도 괜찮네요. 참 네. 이런 문자가 네. 감동이에요. 바쁘실 텐데 그러니까요. 그 잠깐의 시간 쪽에서 네. 저희들한테 문자 보내주시는 그 마음이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다음 3부 때 이제 그 꽁투 있잖아요. 네. 요거 열심히 해봐야 되겠네요. 오늘 오후 KNN입니다. 3부는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함께합니다. 신도시를 꿈꿨던 초심, 쾌적하게 만들겠다는 결심, 1차에 이은 자부심. 6월 사송 더샵대시양 프리미엄 시즌2가 펼쳐집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시티의 중심, 사송 더샵 대시양 2차. 055-366-4040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살까 말까? 갈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될 땐 대신 결정해드립니다. 말대로 해! 자기야, 내가 오늘 뉴스 봤는데 기름값이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나 봐. 그러니까 말이야. 이럴 때는 왕창 넣어줘야 돼. 고민하지 말고. 보자. 우리도 지금 기름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저기 주유소 있다. 우리 기름 넣고 가자. 알았어. 아니, 자기 저기 주유소 지났잖아. 왜 그냥 가? 에이. 저기 앞에도 있네. 저기 가려고? 가자. 여기 주유소. 알고 있어. 왜 그냥 가 자꾸? 아니야. 여기 아니야. 내가 잘하는 데가 있어. 거기가 진짜 싸거든. 글로 가자. 어딘데? 그 반여동에 거기 진짜 괜찮은 데 있어. 완전 싸. 아니, 반여동? 어. 아니, 싸봤자 얼마나 싸다고 얼마나 차이 아니야. 나겠어. 그리고 여기서 지금 반여동 가려면 한참이나 가야 되는데. 에헤이, 야, 그냥 여기 근처에서 참. 넣자. 아니라니까. 이왕이면 싼 데 가서 넣어야지. 뭔 소리야. 거기까지 가는데 또 기름 들겠다. 그냥 여기 그냥 근처에서 가면 넣자니까. 시간도 그 없는데. 반을 보면 달라질 거야 마음이. 가자. 아니, 근데 가자고. 일부러 거기까지 굳이 알았어. 그러면 저기 앞에서 광안대교나 좀 타고 가자. 그럼 금방이니까. 뭔 소리야. 기름값 아끼려고 지금 거기 가는 건데 무슨 유료도로야. 자기야. 광안대교 에이. 안 타면 지금 이 시간에 엄청 돌아가야 되고 그러면 계속 신호 걸려가지고 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돼? 기름은 쭉쭉 빠지지. 아이. 진짜 조삼무사도 아니고 기름 싸게 넣으려고 하다가 기름만 더 쓰게 되는 거라고. 아니야. 진짜 괜찮다니까. 내가 알아서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탄력주행. 혹시 알아? 탄력주행? 이런 거 내가 좀 잘하거든. 걱정하지 마. 됐어. 무슨 운전부심. 됐고.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기름 쓰는 거 똑같잖아. 거기까지 가는 기름값이 더 들겠다. 그냥 가까운 데서 넣자. 그냥 여기 근처에서 넣자. 자기야, 제발 학교에 좀. 잘 살지. 그냥 조용히 좀 하고 그냥 가만히 좀 있어봐. 운전대 잡은 내가 머리야. 알아서 잘 모시겠습니다. 머리야. 아니 기름칸에 이 올라가는 거 보면 잘 왔다 할 거라니까. 그냥 여기서 좀 넣자고. 그냥 가자니까. 이게 진짜 돈 아끼는 거라고. 너 왜 그러니? 그냥 좀 넣자고. 제발 좀. 환세음보사. 네. 뭐 굳이 그렇게 멀리까지 가야 됩니까? 그냥 근처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면 안 되는 아니 겁니까? 근데 진짜 싼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넣으면은 조금 그 시간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돼요. 글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좀 멀어도 네. 싼 주유소를 찾아서 기름 넣자는 정오후. 네, 하지만 가는 기름값이 더 드니까 네. 그냥 가까운 데서 주유하자는 김옥희의 싸움을 네. 들으셨습니다. 아마 차 안에서 이런 뭐 작은 다툼들을 해보셨을걸요? 네네. 어떠세요? 저는 사실 뭐 이거 가지고는 별로 관여하지 않는 것이 중간에 나오잖아요. 네. 목적지는 운전대 잡은 사람 마음이라고. 그래서 네, 운전할 때는 옆에서 이제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사실 저는 이거 별로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샵 1057번으로 여러분들 의견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받는 동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앞서 2592번님께서 신청하셨는데요. 네. 모모랜드의 바나나 차차입니다. 바나나 이게 진짜 맞나 엄마도 찾아 아빠
네. 네. 2592번님의 신청곡 모모랜드의 바나나 차차 들었는데요. 네. 유치원 가고 싶은 우리 꼬맹이가 콧물 나서 유치원 등원도 못하고 당분간 가정 육아해야 합니다. 꼬맹이가 좋아하는 노래 틀어주세요 하셨는데 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예. 맞아요. 진짜 감기 기운이 조금만 있어도 네. 유치원도 그렇고 학교도 등교를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어찌됐든 싼 주유소로 차차 잘 들어봤고요. 네. 예. 4963번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백 원 차이나 봐야 주유소는 거기서 거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 말이요. 음. 네. 7842번님, 그리고 너무 기름 싼 곳 의심해 볼만 합니다. 유사 네. 기름으로 적발된 곳도 많아요. 맞아요, 라고 맞아요. 하셨어요. 네, 2801번님께서 마찬가지로 금액차가 크지 않다면 네. 근처에서 넣는 게 더 저렴할 수도 있어요. 왕복 기름비의 시간까지 잘 계산해보고 넣으시는 게 유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보세요. 그러니까요. 7842번님, 가는 게 기름값 더 나오겠다. 그냥 넣어라. 고집 그만 부리고 고마해라 하셨어요. 네. 0505님께서 관세음보살까지 나왔다. 네. 여사님, 예, 비용이 더 들겠다. 그러겠네요. 네. 2234번님, 이 시간만 되면 돌변하는 민정씨, 그 말 좀 넣어 주이소. 네. 가는 기름값이 더 나와요. 하셨는데, 청취자분들 중에서 지금 그냥 근처에서 넣으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네. 3122번님도 그냥 넣지 뭐. 요즘 다들 가격 비슷해요. 라고 하셨고, 2333번님, 저는 그냥 가까운 데서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짜 얼마 차이 안 나요. 물론 몇백 원 차이 나면 가는 게 맞지만, 요즘 같은 때는 좀 미련해 보입니다. 하셨습니다. 0133번님께서 네. 오늘 기름 넣으려는데 지갑을 놓고 왔어요. 아이고, 어떡해요. 네, 잘 다시 가셨나 가셔야겠네. 모르겠네. 네. 그러네요. 네. 4456번님도 오늘 기름 넣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기름값이 조금 올라간다고 하죠. 예. 그렇다고 하네요. 지금 저희 문자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0500번님이 요즘 살살 한 1-20원씩 오르던데요 하셨습니다. 제가 주말에 네. 고속도로 탈 일이 있어서 타봤더니 네. 휴게소에서 경유값이 995원인 거예요. 야, 1,000원 밑으로 간 거를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이게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금액이 생각보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금방 기름을 넣고 지나가는데 또 다른 주유소가 보이는데 금액이 조금 더 저렴하면 네네. 괜히 손해 본 그렇죠.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들 때문에 네. 좀 저렴한 곳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네. 자주 가는 주유소 한 곳씩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좀 비교해보고 여기가 좀 괜찮더라는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곳을 가면 또 차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줄 지어서 기다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그 김옥희 생각이랑 똑같습니다. 네. 기다리면서 시동 계속 그러니까요. 걸리는 네. 상태니까. 그리고 멀리까지 왔다 갔다 하느라 기름값 드는 거 그거 아끼며 뭐 할까요? 그 시간을 저는 좀 더 유용하게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 시간에 뭘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는 목적지라면 좀 근처에 가서 더 저렴한 곳에서 넣으면 되는데 굳이 기름을 넣기 위해서 멀리까지 가는 거. 그렇죠. 저희 왜 인터넷 쇼핑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거든요. 왜 100원 200원 사이에 진짜 엄청나게 계속 이것저것 비교해 보다가 네네네. 나중에 구매하는데 그러고 나면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으면 그 시간 동안 내가 1-200원 좀 저렴한 거 찾겠다고 이걸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돈으로 계산하는 이런 것들로 생각을 좀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주유소 네.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나도 네. 한 얼마 정도 차이가 날까요? 한 30원 차이 나나? 그러니까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네. 7842번님께서 네. 팁으로 전문가가 한 이야기인데요. 너무 오래된 주유소보다는 새로 생긴 데로 가면 좋다고 얘기합니다. 새 저장 탱크라서. 저장 탱크가 새 거면은 더 좋은가 보죠? 네. 알겠습니다. 1825번님, 제 생각에는 싼 데 찾는 게 좋죠. 옛날에 기억납니까? 주유소 찾기 진짜 힘들었던 시절. 지금은 그런 시절 아니잖아요. 네. 하시면서 여긴 좀 저렴한 데 찾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6721번님께서 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셀프 주유하고 주유구 잘 닫으세요. 항상 운전 조심하시고요. 맞아요. 맞아. 가끔 보면 주유구 안 닫고 그냥 예, 이거 열려 있는 계시죠. 상태로 운행하시는 네. 분들 계죠. 맞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의 의견과 저희들의 의견을 조합해서 결론을 내려보니까 네. 오늘은 거의 일방적이네요. 음. 네.
굳이 멀리까지 가지 말고 네. 근처에서 가까운 곳에서 그냥 기름 넣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 내려드립니다. 혹시라도 이런 것 때문에 글쎄요 약간의 다툼이랄까 의견 충돌이 있으시다면 네. 저희의 결정을 따라주시면 예. 어떨까 싶습니다. 따로 좀 녹음을 해서 들려드리세요. 네. 노래 한 곡, 오늘 이렇게 예. 정리해드릴게요. 예,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CN블루 Can't Stop. 하루에 한 번만 그댄 떠올려줘요 Miss you 하루에 한 번만 나는 잊어볼게요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면 그럼 난 어떡하나요 그대 한마디에 나는 웃어요 거울처럼 매일 살아요 나의 하루는 그대의 것이죠 Can't stop me now Can't stop me now Can't stop me now Can't stop me now 그대를 닮은 모양이가 아직 참해요 Can't stop me now Can't stop me now Can't stop me now Can't stop baby 나는 멈출 수 없네요 I can't stop loving you 흩날리는 바람에 그대 떠올라 눈부신 햇살에 그대 떠올라 나는 멈출 수 없네요 I can't stop loving you 한 걸음 뒤라면 허락할 수 있나요 Miss you 한 걸음 뒤에서 나는 기다릴게요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면 그럼 난 어떡하나요 그대 한마디에 나는 웃어요 거울처럼 매일 살아요 나의 하루는 그대의 것이죠 Can't stop me now Can't stop me now Can't stop me now Can't stop me now 그대를 닮은 모양이가 아직 참해요 Can't stop me now Can't stop me now Can't stop me now Can't stop baby 나는 멈출 수 없네요 I can't stop loving you 미친 듯 미칠 듯 한없이 부르다 보면 한 번은 돌아볼까요 Can't stop me now Can't stop me now 그대만 바라보는 내 맘 아직 시려요 Can't stop me now Can't stop me now Can't stop me now Can't stop baby 나는 멈출 수 없네요 I can't stop loving you 흩날리는 바람에 그대 떠올라 눈부신 햇살에 그대 떠올라 나는 멈출 수 없네요 I can't stop loving you 이변의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오늘 오후 KNN입니다에서는 생활 속에 헷갈리는 법률들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법적인 해결책도 함께 알려드리죠. 네. 이민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주에 아, 이혼과 지난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죠. 네. 부부의 세계. 도움이 많이 되셨죠? 그렇죠. 저희 문자로도 많은 네. 분들이 사실 상담을 해주셨었죠. 그렇죠. 네네. 네. 오늘은 어떤 걸 할까요? 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 하다가 네. 아무래도 최근 가장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는 역시 그 아파트 주민의 갑질로 인한 경비원 자살 사건이 아닐까. 네네네네. 네, 이미 많은 분들이 뉴스를 접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네. 그래도 이 구체적인 정리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해당 사안과 또 지금까지 어떻게 경과가 됐는지 네. 이 부분 정리해 볼게요. 네, 지난 4월이었었죠. 네. 네. 때는 2020년 4월 21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성원 상태빌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59세의 최 씨가 주차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중주차된 아반떼 차량을 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이때 아반떼 차주이자 이 아파트 주민 49세 심 씨가 다가왔고요. 경비원 최 씨를 밀치고 삿대질을 하면서 또 폭언을 하고 어깨를 잡아채서 관리실로 끌고 가서는 해고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음.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이 해당 주민 심 씨는 경비원 최 씨가 입사했을 즈음에 복장을 지적한 일이 있었고요. 아, 네. 네. 또 이후에 마주칠 때마다 우리 조직원 10명 풀어서 쥐도새도 모르게 땅속에 묻어 죽여버리겠다. 상처 안 나게 때리겠다. 네. 이런 협박도 했다고 전해지고요. 네. 이에 최 씨는 죄송합니다. 새끼들과 먹고 살아야 하니 그만두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 씨는요. 홀로 2딸을 키웠고요. 네. 현재 대학생인 작은 딸과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예. 아유. 아니 이중 주차하면 네. 당연히 주차 공간 마련하기 위해서 미는 건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당연한 거고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네. 다른 주차 공간이 있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야, 참. 아니 근데 저는 이번 사건만을 들여다봤었는데 그 이전에 또 이런 일이 네. 있었다고 하니까 글쎄요. 사실 제가 듣기로는 동네 주민들에게 이 경비원 최 씨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감사의 뜻도 전하고 안타까움을 나타내시는 걸 봐서는 주민들과 네. 잘 지내신 분 같거든요. 이 네. 경비원 최 씨는 평소 온순한 성격으로 동네 주민들에게도 친절했고요. 네. 또 굳은 일도 도맡아 했고 주민들에게 밝게 인사를 건네고 또 동네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다정하게 대하셨다고 해요. 아우 저는 새끼들과 먹고 살아야 해서 그만두지 못합니다. 너무 이 말이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네네. 그러니까. 예. 그러다가 2020년 4월 21일 아까 말씀드린 이중주차로 인한 문제가 있었고요. 네. 또 이후에 2020년 4월 27일 에는 경비원 최 씨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심 씨가 따라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몸으로 문을 막으면서 너는 소변을 볼 자격이 없다. 그냥 바지에 놀아. 머리채를 잡고 너는 여기서 죽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최 씨를 때리고 구두발로 밟았다고 합니다. 네. 그 일로 최 씨는 코뼈가 주저앉고 발가락 뼈가 부러졌고요. 또 뇌진탕 증상을 보이는 등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다음 날 최 씨가 이 심 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네. 심 씨는 최 씨를 또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아하이 참. 또 참고로 심 씨가요. 이 경비원 최 씨가 근무 중에 식사를 하는 것을 두고 트집을 잡아서 네. 최 씨는 근무 중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뻥튀기로 식사를 대신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야 이건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있어요? 네. 아니 이제 사건이 네. 극단에 치닫게 되죠. 네. 이후 5월 3일 심 씨가 또다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비원 최 씨를 폭행을 했고요. 네. 맞은 최 씨가 넘어지자 다른 입주민들이 달려와 폭행이 중단됐다고 하는데 그러다 결국 지난 5월 10일 경비원 최 씨는 다른 입주민들에 대한 고마움과 이 가해자의 왜곡과 폭력에 대한 자신의 억울함을 전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유. 네, 저는 그 이중주차 문제 딱 하나만으로 이런 좀 비극적인 일이 있었나 했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괴롭힘이 계속된 거죠. 그렇네요. 아니 네. 보니까 이 양반은 상습적이네 진짜로. 네. 왜 이렇게까지나 싫었을까요? 저도 너무 그게 궁금해요. 네. 이렇게 된 원인이 먼저 궁금한데 네. 우선 사안 정리는 이 정도고요. 네. 사실 사안에 포함된 내용들은 경비원 최 씨의 유서와 음성 파일 또 가족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한 기사를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네. 사건이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수사와 재판의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네. 예. 보니까 가해자 같은 경우는 그 유가족들과 뭐 얘기를 할 때도 그 미안하다든지 이런 반응이 전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 역시 좀 이게 이슈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문자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2234번님께서
이변 반갑습니다. 이 사건 정말 화나는 일이에요. 자꾸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오려고 해서 미치겠네요. 이런 사람은 정말 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건 뉴스 접한 후에 네. 저는 뭐 평소에도 저희 뭐 경비원 분이라든지 네네. 아파트 안에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랑 인사를 잘 하는데 네. 더욱 인사를 그렇죠. 신경 네, 써서 하게 그러니까요.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입주민들 중에서도 꼭 그런 분들만 계세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사이가 관계가 좋으시거든요. 그럼요. 네. 네. 어. 참 안타깝습니다. 아,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네. 그냥 이번이 끝이어야 되는데 하는데 또 이런 소식이 들리고 또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 또 들리고 지금 사실 뭐 경비원 갑질 이런 단어들 자체가 네. 처음이 아닌 거잖아요. 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깝습니다. 그 가해자가 네. 폭언을 하면서 머슴이라는 표현도 썼다고 그렇죠 하죠. 하더라고요. 아니 네. 지금 조선시대 아니고요. 네. 어떻게 그런 아니. 생각을 가지고 대했는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폭행, 폭언 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되게 화가 나는데 네. 저는 또 뭐가 화가 나냐면 얼마나 힘드셨으면 돌아가셨을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맞아요. 이럴 때 이 꽉 물고 법적으로든 뭐든 좀 해결해서 확실하게 좀 본때를 보여주지라는 그래서 생각도 고소를 있었어요.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요. 이게 또 맞고소. 맞고소를 네. 당하시니까. 아, 사실 법도 나를 지켜줄 수 없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아, 나는 진짜 어디까지나 약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굉장히 슬픈 마음으로 네. 돌아가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네. 이 이제 경비원 갑질 말고 네. 실제로 갑질 관련해서 이렇게 뭐 소송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이게 갑질이란 게 결국은 이번 사안도 예. 폭언, 폭행, 네. 협박 이런 거랑 다 관련이 되잖아요. 네, 네. 이게 다 지위를 형사상 따지는 이게 다 것들. 형사상 범죄거든요. 네네. 사건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 3159번님이 이 갑질남 그전에도 경비 근무일지 자주 등장을 하더라고요. 다른 입주자들한테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됐다더라고요. 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습적으로 좀 이루어져서 네. 아, 근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나 봐요. 그 가해자가 부모도 때렸다는 얘기가 있다. 뭐 이런 문자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예. 따져볼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이제 4부 시작을 합니다. 네. 이변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비원 갑질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네. 이게 일단 법적으로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단 이 사안은요 민형사적인 문제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현재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또 형사 사건의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네. 민사소송이라면 손해배상 이쪽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심 씨가 최 씨를 괴롭히고 폭행을 한 일이 실제 있었다면 네. 이것은 범죄가 되겠죠. 이러한 범죄는 민사상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네.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고인이 되신 경비원 최 씨의 유족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심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요. 네. 유족 측의 법률 대리인단이 유족인 최 씨 두 딸을 대신해서 서울 북부지법에 심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자료도 좀 들어있겠네요, 그러면. 위자료가 많죠. 네, 네. 그렇다면 일단 지금 경비원 최 씨는 이제 벌써 사망을 했고, 네. 가해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이번 사안에서 불법행위 피해자는요, 사망한 최 씨와 그 두 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선 최 씨의 손해는요, 불법행위로 인해서 사람이 이제 사망했잖아요, 결국. 네. 사망한 사람한테는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하는데 이 채권이 상속인들, 그러니까 두 딸이 되겠죠. 에게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 씨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에 따른 채권이 딸들에게 상속되는 게 있고요. 또 두 딸들도
피해자가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심씨 불법 행위로 인해서 아버지가 결국은 뭐 손해도 입으셨고 사망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로 인한 엄청난 정신상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네. 두 딸들은 아버지가 입은 손해 이외에도 자신들의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번 최 씨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아까 1억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이 1억 원 중에 5천만 원은 최 씨가 심 씨에게 당한 폭행과 상해 등의 치료비, 정신적 손해 이런 데 따른 그 위자료 5천만 원이고요. 또 두 딸들이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서 입은 정신적 고통에 각각 2,5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1억 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어떤 결과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앞서 말씀하실 때 형사 사건으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해당 형사 사건에 대한 조사는요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네. 가해자 심 씨를 상해,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에 앞서서 경찰은요 지난 17일에 심 씨를 불러서 11시간에 걸친 조사를 했고요. 네. 그로부터 한 이틀 뒤에는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네. 이에 서울북부지법 영장 전담 판사가 지난 22일 가해자 심 씨에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해서 구속영장 발부했고요. 그래서 심 씨는 그때부터 구속돼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향후에도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네. 그 가해자의 행위 때문에 경비원이 사망을 했잖아요. 네. 보통 이제 사망하면 뭐 살인이라든가 뭐 치사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네네. 이번 케이스는 어때요? 당장은 그 사망과 관련한 혐의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아니 결국 심 씨 때문에 최 씨가 자살한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이거는 심 씨가 최 씨를 죽인 거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조금 도의적인 성격이 크고요. 네. 사실 법적으로는 사람을 괴롭혀서 그로 인해서 자살한 데 대해서 가해자에게 살인이라든지 치사 같은 범죄의 유죄를 인정하는 건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아. 네. 1425번님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같아서 속에서 천불이 날 것 같아서 네. 퇴근하고 나서 소주 한잔 하셔야겠다고 문자 저는 좀 주셨습니다. 물론 뭐 모든 경비원분들이 사회적 네. 약자는 아니겠지만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말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더 배려하고 네. 좀 더 아껴드리고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대부분 좀 경비를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버지시거든요. 아버지고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아버지가 또 다음에 경비를 또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좀 살뜰히 좀 이렇게 챙겨드리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어린 아이들은 자신들의 부모를 보고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부모가 경비원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을 보면 네. 이 아이들조차도 따라한다고 아, 내가 하죠.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른으로서 우리가 진짜 기본적인 도리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갈까요? 네. 핑클의 영원한 사랑. 내게 자신 없는
네. 입주민과 경비원 사이에서 뭐 영원한 사랑까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기본적인 인간적인 도리, 배려 이런 것만 좀 있으면 네. 우리 사회가 좀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네. 노래 듣고 왔는데요. 앞서 제가 1425번님 문자 소개해드렸었는데 끝에 이 말씀 하셨어요. 이번에 좀 확실하게 네. 처벌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앞으로 처벌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 사실 이게 좀 가장 궁금한 부분이긴 해요. 네. 그렇죠. 네.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사실 아직까지는 수사 단계라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가 않았고요. 또 가해자가 많은 부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보복 폭행이 인정될 수도 있는 코뼈 골절 부분에 대해서 네. 가해자는 최 씨가 자해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네, 있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네.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지금 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당사자인 심 씨와 그렇죠. 최 씨인데 네. 문제는 최 씨가 이미 사망한 상태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심 씨의 행위에 대한 입증이 얼마나 될 수 있을지 또 그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텐데 네. 최 씨가 사망 전에 남긴 유서와 음성 파일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또 그 자료들의 증거 능력이라든지 또 증명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네. 다만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간에 심 씨가 최 씨를 괴롭힌 점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또 목격한 부분도 있고 네. 또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수사 재판 진행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단순히 가벼운 처벌에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또 궁금한 것이 근무 중에 일단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 다치기도 하고 결국 뭐 생활 마감을 했는데 이 사안에 산재가 좀 적용될 수가 있나요? 이게 뭐 근무 중에 자살했다. 이러면 다 산재가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결국은 그 자살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기준입니다. 저도 이전에 그 대기업 근로자가 자살한 데에 대해서 가족들이 산재를 주장했던 사건을 네.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네. 일단 이번 사례랑 유사한 사례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네. 지난 2014년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에서 주민의 폭언에 고통을 받아서 분신한 경비원이 네. 있었고 당시 그 사건이 산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에 비추어 보면 네. 이번 사안이랑 좀 유사한 부분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산재와는 다르게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새롭게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네. 게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난해부터 이게 시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데 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현재 가해자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랬을 때 이 경비원의 경우에는 주민들을 사용자로 바로 인정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바로 인정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다만 이러한 괴롭힘을 경비원 관리 업체에서 알았다면 이 관리 업체는 괴롭힘에 대해서 보호 의무를 그렇죠. 해야 될 네. 게 있는데 네. 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실제로 아까 유사 사건으로 말씀드린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사건 있잖아요. 네. 네. 그 경우에도 경비원 이 씨가 관리 회사에 힘든 점을 토로를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회사는 그냥 참으라. 이렇게만 했고 결국 가해 입주민과 그 경비원 관리 업체에 그 법원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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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면 산재로 만약에 인정이 됐다면 산재로 인정돼서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금액 서로 별개인 거죠? 연관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통 저희가 산재를 계산을 해보면요. 네. 실제 받을 수 있는 손해보다는 조금 적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재로 처리가 됐는데도 추가적으로 이제 더 인정될 수 있는 손해 부분에 대해서 별소를 제기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더 많은 손해 금액이 인정되기도 네. 해서 재판을 따로 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글쎄요 뭐 이런 것들로 금액이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유가족들에게 얼마나 더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런 부분으로라도 그 가해자에게 조금 책임을 묻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네. 제가 사실 제일 안타까운 게 네. 이게 법에서 해줄 수 있는 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네. 배상 책임 맞아요. 물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네. 그거라도 네.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가해자 보니까요. 그 돈 낼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돈 안 낸다고 막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네. 고집 부릴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3159번님께서 네. 여기서 제 자랑 조금만 하겠습니다. 하세요. 저는 경비원 아저씨 재활용 분리수거도 도와주고요. 네. 명절에도 경비원 두 분과 저희 동 청소해 주시는 어머님께 작은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사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겠죠. 예. 앞서도 민정 씨가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자란다고 네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아이들한테 보여준다면 그렇죠. 아이들이 네. 커서도 자연스럽게 함께 좀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네. 9208번님께서 무서운 이변 누나 오셨네 하시면서 왜, 잠수 왜? 타야겠다고 하셨는데 왜 무섭다고 하시죠? 무서운 이변 누나 네, 가해자 이분에게 따끔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나쁜 사람. 이게 방송이라서 그죠. 어. 네, 사실 저희 이민주 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입을 빌어서 대신 가해자에게 네. 뭔가 한마디를 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만큼 이 사건을 두고 좀 많이 안타까워하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어떤 얘기 들려주실까요? 내가 친절을 베풀면 네. 그 친절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가 친절을 공유하는 세상이 되겠죠. 그렇죠. 친절합시다. 네. 친절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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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이민주 변호사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수요일 순서 함께 하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1부에서 캠핑카쇼 네. 관계자분과 전화 연결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행사인지 소개도 드렸고 또 티켓 원하시는 분들께 티켓도 드린다고 했더니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저희가 준비한 모든 티켓 다 네.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티켓 받으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국 오셔가지고 티켓 찾아서 잘 보고 오시고 또 캠핑카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아마 여러 가지로 좀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 가실 때 마스크는 꼭 착용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네. 문자가 갔어요? 네, 갔대요? 문자 보냈을걸요? 일 네. 잘하네. 일 잘해. 네. 여러분들 저희가 OK에서 여러 가지 선물들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불리는 번호에 왜 내 번호는 없을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네. 저희가 앞으로도 더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그럼요. 앞으로도 샵 1057번으로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푸짐한 상품 가지고 항상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5월 27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면서 저희 물러갈까요? 네, 나인권의 나였으면. 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희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장유진, 진행의 저는 똑띠 김민정이었고요. 저는 단디 정수영이었습니다. 내일 4시 5분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오케이? 오케이. 바라만 보내요.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지나도 그대 숨소리 그대 웃음소리 아직도 나를 흔들죠. 또 눈물이 흐르죠. 아픈 내 맘 모른 채 그댄 웃고 있네요. 바보 같은 나 철없는 못난 나를 한 번쯤 그때 돌아봐 줄 수 없는지 알고 있죠. 내 바램들은 그대에겐 아무런 의미 없단 걸. 나였으면 그대 사랑하는
끝까지